우리가 매일 마시는 생수 있잖아요. 이거 되게 현대적인 발명품 같죠? 근데 사실 돈 주고 물을 사 마신다는 생각?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뭐랄까, 되게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세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그냥 나오는데, 우리는 대체 왜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물을 굳이 돈 주고 사 마시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러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자, 이야기의 첫 장입니다. 아주 먼 옛날, 고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 최초의 병에 담긴 물이라는 건요, 그냥 목마를 때 마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랄까, 병을 낫게 해주고 복을 내려주는 아주 영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자,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 시작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미네랄이 듬뿍 들어간 특별한 샘물을 토기 항아리에 담아서 제국 전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다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는 그 자리를 종교가 차지하게 됩니다. 순례자들이 성스러운 우물물을 마시면 병이 낫고 복을 받는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뭘 했냐면요. 이거 진짜 그 성지에서 온 물 맞아요 하고 증명하려고 성지마다 고유한 도장을 쾅 찍은 도기병을 만들었어요. 어때요? 이게 바로 최초의 브랜드 생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분야 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워터 소믈리에, 그러니까 물 전문가인 마이클 마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바로 이 시점, 로마인들이 특별한 물을 병에 담아 옮기기 시작한 걸 생수의 진짜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물이 아니라 가치를 지닌 물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때 탄생했다는 거죠. 자,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산업혁명의 연기가 자욱한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물은 더 이상 성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뭐랄까,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아주 비싼 사치품? 그리고 의료치료제로 완전히 변신하거든요. 이 화면을 보시면 정말 극명한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당시 산업화된 도시의 물은 솔직히 말해서 죽음의 물이나 다름없었어요.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끔찍한 병의 근원지였죠. 그런데 반대편을 보세요. 저기 한적한 온천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함 그 자체였고 부와 건강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엄청난 격차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당시의 스파, 그러니까 온천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휴양지가 아니었어요. 유럽의 잘 나가는 상류층들이 다 모여서 어울리는 사교 클럽이었고, 나 이 정도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는 무대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온천에 기적의 물이 진짜 병을 고쳐준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휴가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그 물을 계속 마시고 싶어 했죠. 특별한 물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신분 과시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욕망이 생수 산업을 폭발시키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술이 발전해서 예전엔 엄청 비쌌던 유리병을 쌀에 만들 수 있게 됐고요. 둘째, 부유층들이 그 물을 엄청나게 원했죠.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가 쫙 깔리면서 무겁고 깨지기 쉬운 이 물병들을 전국으로 실어 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술, 수요, 유통,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최초의 상업적 생수 산업이 빵 하고 터진 거죠. 그리고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곳이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로가쇼카 슬라티나라는 곳인데요.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무려 1665년에 온천 바로 옆에다가 아예 유리 공장을 지어버린 거예요. 물이 나오는 곳에서 바로 병에 담아 판 거죠. 어때요? 지금의 생수 회사들이 하는 거랑 똑같죠? 현대적인 생수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상 이때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생수의 시대도 곧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과학의 발전이 이 생수라는 걸 아예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릴 뻔했거든요. 그 위기의 이름은 바로 공중보건혁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나서서 모든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거죠. 와, 근데 그 변화 속도가 정말 엄청났어요. 1908년에 미국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염소 소독을 시작했는데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미국의 웬만한 대도시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싼 돈 내고 물을 사 마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니까요. 말 그대로 생수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수돗물 정화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 장티푸스 때문에 죽는 사람이 그냥 뚝 하고 떨어졌어요. 정말 극적으로 줄어든 거죠. 이때 수돗물은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생수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수가 아주 화려하게 컴백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수돗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거의 공짜인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다시 병에 든 물을 사기 시작했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 컴백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건 1970년 프랑스 생수 브랜드 페리에였습니다. 페리에가 미국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했거든요. 이게 80년대에 불어닥친 피트니스, 그러니까 건강 열풍이랑 딱 맞아떨어지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생수가 드디어 탄산음료를 제치고 음료 시장의 왕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페리에의 전략은 진짜 천재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물을 목숨 걸고 마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멋진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것으로 포지셔닝한 겁니다. 물의 이미지를 생존 필수품에서 아주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으로 180도 바꿔버린 거죠. 바로 이 2016년이라는 숫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게 그냥 생수가 콜라보다 더 많이 팔렸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건강과 이미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물을 사 마시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 콜레라 같은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즉 생존을 위해 물을 샀다면 지금은 탄산음료 대신 마시는 건강한 대안, 다시 말해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사는 거죠. 똑같은 물 한 병인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정말 완전히 달라진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물의 여정은 신성함에서 시작해서 생존을 거쳐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따라 물의 의미도 계속해서 변해온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편리하고 선택지가 넘쳐나는 지금 이 시대에 물의 다음 목적지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